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죽음에 관한 과학의 이해, 또 종교의 이해에 관해서, 특별히 그리스도교의 이해에 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아주 재밌는 그 주제죠. 우리 교재에서는 과학시대 종교를 말하다 78페이지에 있는 그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78페이지에 있는 그림은 112페이지에 있는 그림하고 같은 겁니다. 그리고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은 역시 같은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그 화면상 잘 보일지 제가 가늠이 안 되는데 제가 그 러너스에 이 원 자료를 파일로 깨끗하게 보실 수 있는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안 보이는 거는 비교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죽음 이후, 우주의 죽음, 또 우리 개인으로 말하면 개인의 죽음, 인간으로 말하면 인간의 죽음, 그 마지막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는가? 우주에도 죽음이 있다면 그걸로 다 끝나는 건가? 아니면 우주의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가? 마찬가지로 걸려있는 문제고, 죽음의 문제는 여러분이 느끼시겠지만 공간의 문제라기보다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시간의 문제. 그리고 시간의 문제는 가장 지금 풀지 못하는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그 난제, 어려운 문제가 시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의 문제를 전제하는 거죠. 시간의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우주의 그 죽음과 관련된 우주의 미래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림인데, 언어가 현대 수학의 언어죠. 그리고 더 정확히 말하면 기하학의 언어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있죠. 자, 먼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A, K라고 되어 있고 이게 0인 경우를 얘기해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보시면 B라고 되어 있고 K가 1인 경우, 그 다음에 여기 C 보시면 K가 마이너스 1인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K 값은 고정되면 상수가 되지만 저렇게 다양한 값을 넣을 경우에는 변수나 파라미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내용은 뭐 여러분 걱정하실 거 없어요. 어떤 특정한 조건을 줬을 때 우주의 미래, 우주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는 세 가지로 크게 생각할 수 있고, 어떤 경우든 이외에 다른 경우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국은 셋 중에 하나로 들어간다. 결국은 세 가지가 맥시멈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우주의 죽음 A 같은 경우는 이거는 K 값이 0일 경우에는 이 아래 그림, 이게 프리드만 모형이에요. 이 위에 있는 걸 하나로 이제 합친 건데 여기가 빅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시작해서 가운데 해당합니다. 크리티컬 모델. 우리 책에서는 임계 모델이라고 이제 학자들이 쓰는 말을 그대로 가져다 썼는데 크리티컬 모델이고, 이 A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이 얘기 뭐냐면 이 상태로 그냥 유지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상태로 계속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B인 경우가 이제 재밌어요. B인 경우는 K 값이 1인 경우입니다. K 값이 1인 경우에는 여기서 보시면 이 아래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빅뱅에서 시작해서 여기 다시 끝나요. 그러니까 빅크런치로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빅뱅이고 빅뱅 포인트고 쭉 시간에 따라서 마지막에 다시 한 점으로 모이는 빅크런치로 끝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주의 죽음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다시 처음에 태어날 때의 모습하고 그대로 그런 상태로 우주의 죽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K 값이 마이너스인 경우예요. 마이너스인 경우인데 마이너스 1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 요 라인에 해당하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냐? 계속 확장된다는 거예요.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통 오픈, 열려있다, 그 다음에 이거를 클로즈, 아래를 닫혀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비례를 유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여기서는 빅뱅에서 이렇게 돼요. 유클리디안
스페이스 2차원으로 표시하고 시간이 이렇게 나는 거고, 여기서는 빅뱅에서 시작해서 다시 한 점으로 수축된다 그러죠. 빅크런치로. 그 다음에 C 경우에는 빅뱅에서 시작해가지고 계속 커지는 거예요. 어떤 비례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계속 커지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그 우주의 어떤 마지막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일상 언어로 다른 언어로 바꿔보면, 종교 언어로 바꿔보면 이 아래 이 경우죠. 이 경우는 처음과 같은 곳으로 마지막도 돌아간다. 처음과 마지막이 하나이리라, 뭐 하나가 되리라 이런 뜻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냥 현 상태가 유지되는 거다. 죽음이라고 별다를 게 없다. 이런 의미를 줄 수 있는 거고, 이거는 계속 이제 오픈, 열려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상상할 수 없다. 왜? 계속 열려 있는 문제니까, 닫혀 있는 문제가 아니니까 죽음은 결정될 수 없다. 이런 뜻도 되겠습니다. 자, 종교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이 이제 비교되는 게 있을 거예요. 그 종교마다 죽음 그리고 죽음 이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우주에서 말하는 모델하고 대체로 이 대응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그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특히 시간과 관련해서 하나의 특별한 모델을 하나 설명을 혹은 소개를 하려고 해요. 우리가 공부했던 쿠르스 괴델은 물론 이제 천재 수학자죠, 논리학자고, 괴델이 아인슈타인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이런 적도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 어떤 물리학의 문제가 수학적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얘기를 했을 때 산책하면서 괴델한테 그거를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괴델이 산책하면서 이제 그 둘이 걸으면서 그 얘기를 듣고 그냥 자기 사무실에 와가지고 그냥 종이에다가 그 문제를 바로 풀어가지고 그 책상에다 넣어뒀어요. 여기 나중에 발견된 것도 있고, 또 그 아인슈타인을 기념하는 아인슈타인의 그 70회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이제 논문을 괴델이 하고 헌정을 하는데, 그게 그 아인슈타인이 생각한 것의 핵심, 그 일반 상대성 이론의 장망정식을 가지고 그 우주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솔루션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는데 그 수학적으로는,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그런 걸 풀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로로 놀랍게도 제1의 아인슈타인 상이라는 게 있는데, 제1의 아인슈타인 그 프라이즈 상의 수상자가 쿠르스 괴델이 되기도 합니다. 그때 이거는 그냥 한 천재가 몽상처럼 그냥 수학적으로 얘기한 거라고 당시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주목을 받는 이유가 시간의 문제를 푸는데 괴델의 이 얘기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괴델의 우주론에 의하면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다시요. 괴델의 우주론에 의하면, 그 우주론에 따르면 시간 여행이 가능합니다. 상당히 그 공상과학 영화 같은 얘기인데, 여러분 보세요. 괴델의 우주를 지금 이제 학자들은 이름을 붙이기에 괴델 코스몰로지라고, 우주론이라고도 하고, 괴델스 유니버스라고도 하고, 회전하는 우주, 로테이팅 유니버스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 괴델이 그 발견한 거는 그 아인슈타인의 그 방정식으로부터 이제 끌어낸 거예요. 결국은 이게 이제 원추죠, 원추. 이게 이제 라이트 콘이라고 해서 빛의 원추, 원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이걸로 다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 수 있다는 건 뭐죠? 네, 하나의 어떤 서클, 하나의 이제 그 닫혀 있는 그 루프를 형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만약 시간선이라고 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됩니까? 자, 제가 지금 여기 있어요. 그 다음 요즘 죽었어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되면 뭐가 되죠? 제가 있는 곳, 제가 죽은 데를 돌아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시간 여행이 가능한 그 우주라는 거의 핵심이 이건데요. 결국은 그 세계선이라고 이제 하는 게 있어요. 이 관심 있는 분들은 나중에 좀 찾아보시고 이것이 하나의 닫혀 있는 루프를 형성할 수 있는 거예요. 세계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우주론에서 따라서 이 우주는 로테이팅 한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다. 자, 그 핵심 아이디어를 여러분이 지금 보셨는데 이거를 조금 더 전체적으로 확장해서 보면 우주 전체가 이렇게 움직인다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호킹하고 앨리스의 그 The Large Scale Structure of Space-Time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그림인데요. 이게 괴델의 우주입니다. 자, 핵심은 이거 돌 수 있다는 거고 각각의 이제 조건은 다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전체 우주가 마치 팽이처럼 보이죠. 이렇게 다 표현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결국은 전체 우주가 로테이팅 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여기 조건은 다르지만 결국은 하여튼 이 특히 가장 넓은 데서 보면 확실하게 로테이팅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시간 여행은 가능합니다.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것은 내가 죽음 이후에 도 돌아서 나의 탄생 이전도 갈 수 있고 또 반대도 가능하죠. 나의 탄생 이전에 나의 죽음 이후도 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게 복잡하면 이렇게 그냥 이미지로 처리를 해서 우주라는 게 이렇게 크게 로테이팅을 한단다. 따라서 시간도 그 하나의 그 서클처럼 닫혀진 그 원처럼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더라. 여러분이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면 충분합니다. 시간의 문제 그리고 시간의 문제에서 죽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 번 죽으면 과연 모든 게 끝나는가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죠. 죽음을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는 중요한 암시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죽음은 죽은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 사후 세계는 없다. 죽는 거로 다 끝나는 거다라고 주장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스티븐 호킹이죠. 반면 로저 펜로우즈나 또 그 외 다른 분들 그리고 괴델 같은 분은 죽음 이후는 아무것도 없다. 사후 세계는 없다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신중한 입장이죠. 스티븐 호킹은 사후 세계는 없다라고 단정을 했고, 자, 지금 여러분께 이제 로테이팅하는 괴델의 그 우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괴델의 우주론에 따르면 시간 여행은 가능합니다. 물론 괴델 외에도 다른 우주론에서도 시간 여행이 가능한 그런 그 우주론 모델이 있어요. 자, 그런 모델이 만약에 맞다면 우리는 이제 무슨 문제를 생각하게 되냐면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 혹은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다라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 나에 대한 정보가 뭐냐? 그리고 나에게 있어서 그냥 내 모든 것이 썩어서 그냥 뭐 화학이나 화학 물질이나 이런 걸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그걸 나라고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적어도 내 생각 혹은 나를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어떤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는 것. 그건 이제 나의 의식이죠. 의식. 내가 생김새는 똑같은 뭐 로봇이나 AI를 만들 수 있어도 나하고 같다 다르다 얘기는 나하고 같은 의식을 가졌느냐 아니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분명히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식의 문제는 그거는 생략할 수가 없는 문제죠.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의 의식의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냐? 죽으면 우리 의식은 다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혹시 그 의식도 다른 형태로 전환 혹은 변환돼서 남아 있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의식의 문제를 얘기를 할 텐데
현재 과학자들은 의식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각도로 그 의식의 정의라든가 의식의 어떤 심리를 규명해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할 건데요. 여러분 지금 그림을 어떻게 지금 그렸냐면 여기 이렇게 하고 하나 축이 있고 또 하나 축을 이렇게 크게 그렸어요. 그냥 원뿔로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를 이제 빅뱅으로 보고 이렇게 이제 우주가 흘러간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시간의 축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놀랍게도 최근의 연구 결과는 이런 얘기까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의식이라고 보통 말하는 게 이 가운데 있는 건데요. 가운데 있는 거, consciousness. 의식이라고 우리가 연구하고 상대하는 대상, 의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의 집합. 여기 있는데 이거는 하나의 structure, 그러니까 구조화된 형태입니다. 구조화된 형태라는 게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우리 공부한 표현을 하면 시스템화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localized 된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나의 공간, 하나의 어떤 그런 이런 영역 속으로 localized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구현된 거예요. 특별히 어디냐? 우리의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body라고 할 수 있고 brain이 없는 동물도 있어요. 그러니까 body, 우리 경우는 특별히 brain이라고 할 수 있죠. brain이라는데 localized 된, 그러니까 두 가지가 조건이에요. 어떠한 것이 시스템이 된 거예요. 하나의 구조화됐거나 동시에 어떤 그 brain이라는 형태 안에 그게 localized 된 경우, 그 경우를 우리는 지금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건 타당한 정의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의식이 어디서 왔느냐, 이제 그걸 따지는 거죠. 의식을 연구하다 보니까 의식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툭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의식은 하나의 양자 상태의 집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양자 상태, 퀀텀 스테이트의 집합이고 그 집합의 특정한 어떤 오퍼레이션이 작동하여서 구조가 된 게 의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표현은 아니고 과학, 물리학이나 이제 수학의 언어로 얘기하면 그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구조화 되기 전에 그것들은 뭐냐 할 때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지금 이걸 consciousness라고 하면 pre-consciousness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전 지식, 이전 의식 혹은 앞에 선자를 써서 선의식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pre-consciousness. 이거는 그냥 구조가 아닌 상태예요. 그냥 양자 상태들의 집합이에요. 이것이 구조화될 때 의식이라는 것이 발생한다. 실제로 이제 그렇게 과학적으로는 증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 과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orchestrated objective reduction, 이걸 줄여서 ORCK 요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objective O하고 reduction 이렇게 해서 이제 OR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일이 일어남으로써 구조화된 양자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양자 상태에서 어떤 그 변화를 거쳐서 어떤 사건을 거쳐서 구조화된 시스템이 되는 양자 상태가 되는 거죠. 자,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잠시 후에 보고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지금 뭘 전제했죠? 네, 빅뱅 이후 처음부터 연결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의 출발은 어디까지 가냐면 빅뱅까지 가는 거죠. 왜? 양자 상태로부터 오는 거니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특정한 언어로 말하면 동사에 해당하는 일, 오퍼레이션에 해당하는 일, 어떤 작동 혹은 어떤 트랜스포메이션에 해당하는 어떤 함수에 해당하는 어떤 일이 일어남으로써 이것이 구조화된 퀀텀 스테이트가 됨으로써 양자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 지금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next. 그 다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이게 맞다면 당연히 어떻게 되죠? 여기서 끝나진 않죠. 왜? 양자 상태는 끝나지 않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따라서 이거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는 우리의 몸을 떠나서 우리의 뇌를 떠납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delocalize, 그러니까 탈지역화, 탈 어떤 영역화를 합니다. delocalize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두뇌하고 이제 상관없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면 delocalize 된 것도 역시 consciousness라고 할 수 있어요. delocalize 된 의식이죠. 자, 이거는 그러면 어떤 상태냐? 우리가 뇌로 만들어내는 의식, 뇌에서 나오는 의식하고는 분명히 다른 걸 텐데, 그렇지만 우리는 저것을 추상적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과학에서 현재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인 information이라는 개념으로 저걸 표현할 수가,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elocalize 된 우리 죽은 다음에 나의 의식은 나의 어떤 이 바디나 브레인을 떠나서 delocalize해서 어디로 가요? 우주로 흩어지는 거죠. 네, 흩어지는 거예요. 지구 안에 머문다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흩어지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는지도. 근데 흩어지는데 그냥 흩어지는 게 아니라 정보 상태로 흩어집니다. 그래서 퀀텀 인포메이션 상태로 우주 속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자, 퀀텀 인포메이션 상태라면 구별이 가능합니다. 아이덴티티가 달라요. 무슨 얘기냐면 나에 대한 정보와 다른 사람에 대한 정보가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의식도 그게 퀀텀 인포메이션이라면 그건 패턴이에요. 패턴. 그래서 다른 사람이 죽은 다음에 나오는 패턴하고 다르다고 봐야죠. 왜냐하면 퀀텀은 일치할 수가 없으니까, 퀀텀 스테이트는. 그래서 퀀텀 인포메이션이 다름으로써 만약 누군가 있다면 이거를 분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으면 다 분간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저거는 아무개 퀀텀 인포메이션, 아무개 컨셔스니스구나. 지금 몸을 떠났지만 죽었지만 저기 있구나. 또 그걸 의식할 수 있는 어떤 존재, 뭐 신이 돼도 좋고 누가 있다면 아, 저거는 아무개의 퀀텀 인포메이션으로서의 아무개 퀀텀 스테이트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사후세계는 이렇게 보면 없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왜? 의식도 남아있으니까. 의식도 어디로 가요? 네, 내가 땅에 묻히면 땅에 묻혀 있는 게 아니라 퀀텀 인포메이션은 우주 속으로 가는 거죠. 네. 따라서 이렇게 보면 죽음은 localized 상태에서 delocalized 된 상태의 어떤 하나의 사건이지, 의식을 없애거나 잊게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얘기인데, 그러나 자세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충분히 그 핵심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교수님, consciousness를 그럼 어떻게 보라는 얘기입니까? 맞아요. 수많은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전부 퀀텀 스테이트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양자 상태 혹은 양자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우리 일어나는 모든 일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그 용어와 개념을 가지고 퀀텀 이벤트라고 봐도 돼요. 그러나 특정한 조건을 갖춘 퀀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모든 퀀텀 이벤트가 아니라 어떠한 조건을 갖췄을 때 그거는 우리는 의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한 타입의 양자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과학적으로 훌륭한 표현이 됩니다. 의식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하나의 나는 나의 패턴. 여러분은 여러분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다른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인포메이션은 손에 잡히는 게 아니죠. 패턴도 마찬가지고 수가 넘버가 손에 잡히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고 이건 추상적인 걸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 눈에 보이고 잡히고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구별은 가능한 거죠. 패턴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도대체 여기서 그 orchestrated objective reduction이라고 표현한 그 희한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정말
특별할 때만 일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그 현상, 그런 어떤 작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그 양자 물리학에서 얘기하는 그 어떤 수많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하나의 결과로 그게 결정이 하나로 되죠. 처음에는 가능성이 있다가 하나는 하나로 실현화돼요. 하나로. 이 모든 가능성이 동시에 실현은 안 되고 하나로 되는 거죠. 그 예가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만 뭐 이런 거죠. 뭐좀 신체와 관련돼서 그 예는 안 좋은 것 같고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이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 구체적으로 하나를 갖추고 태어나죠. 다른 걸 갖추고 태어날 수도 있지만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자 이 얘기를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 얘기는 이제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제가 얘기한 다양한 가능성이 어떻게 하나의 사건으로 실현되느냐 이 문제거든요. 자, 그 포텐셜리티라는 거는 다양한 가능성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고 그 가능성이 actualize 된다는 거는 하나의 사건으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실현되는 거예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가 그것이 하나로 실현이 되죠. 그때 일어나는 거를 양자 물리학에서는 파동함수의 붕괴라고도 하고 그 웨이브 펑션이 콜랩스 된다. 그래서 이제 하나로 결정된다고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아까 얘기한 리덕션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거는 이제 그 스테이트, 양자 스테이트 얘기했잖아요. 스테이트를 이제 그 수학에서 물리학에서 벡터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태 벡터가 리덕션 된다. 다 같은 말이에요. 같은 사건. 그러니까 수많은 다양성인데 가능성인데 그 중에 하나의 사건으로 실현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자, 이게 지금 있습니다. 큰 두 개가 있어요. 한쪽은 뭐냐면 이거는 수많은 그 가능성의 상태로 보세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이걸 통과하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서 하나의 사건으로 실현돼요. 현실화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은 가능성의 세계고 이쪽은 실제로 구현되는, 실현되는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 이거를 가능케 하는 그 어떤 문, 어떤 관문, 뭘 통과해야 되는 뭔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리덕션이에요. 이거는 오브젝티브하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다양한 양자 상태에서 하나의 스테이트로 하나의 현실, 액츄얼리티로 결정될 때는 이걸 통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걸 OR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건 뭐냐? 우리가 슈퍼포지션 얘기를 했어요. 그 중첩이라는 거. 그러니까 현대에 와서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문제가 아니라 이것과 저것과 중첩의 문제까지 이제 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그 이제 양자 이론, 양자 물리학, 양자 수학에서 한 건데 그 중첩의 문제하고 관련돼 있죠. 중첩 상황. 예를 들어서 슈레딩거 고양이가 어떤 실험을 세팅했을 때 죽었는지 살았는지 2분의 1 죽고 2분의 1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결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실험을 하면 결정이 돼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마찬가지예요. 중첩 상황이 여기 있는 거죠. 그 중첩 상황이 이제 깨지는 거죠.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다. 자, 그래서 여기다 뭐라고 썼냐면 여기는 그 coherence가 아주 가득한 거고 이쪽은 coherence라는 게 깨지는 거예요. 됐죠? 똑같은 얘기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같은 사건을. 이거를 다룰 때는 entanglement라고 해요. entanglement, 뭐 얽힘, 뭐 이렇게도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entanglement가 깨진 상태로 가는 거죠. 뭘 통해서? OR을 통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수많은 가능성 중에 하나로 하나의 사건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케이스에 넣고 보면 여기는 수많은 가능성들의 집합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마인드하고 관련해서, 우리의 컨셔스니스와 관련해서, 의식과 관련해서 여기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고 이쪽은 그 중에서 구체적으로 내 의식이 내 뇌에서 어떻게 구현되나 또
이 다양한 것 중에 다른 사람 머리에는 어떻게 구현되는가? 다르죠, 그건 다를 수 있죠. 그럴 때 이거를 양자적으로는 이 코헤런스가 깨진다. 혹은 그래서 이걸 이제 아까 우리 그 delocalize에서 DE를 썼는데 여기도 그걸 쓰기도 해요. 코헤런스가 깨진다 해서 decoherence, 그러니까 DE를 붙여가지고 이 코헤런스가 깨진다. 그러니까 entanglement 상태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미 실현된 사건은 이미 그게 다 깨져가지고 결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우리의 의식이 definite하게 확정적으로 뭐가 이렇게 현실화되고 실현화되고 구체화되는 상태의 의식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아까 대입하시면 됩니다. 제가 같은 사건을 여러 가지로 지금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사실은 내가 꿈꾸는 거다. 가능성의 상태죠. 그러나 내가 꿈꾸는 것대로 실현될 때 그거는 하나예요. 그렇죠? 네. 그 가능성이 동시에 다 되지 않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는 이제 뭘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했냐면, 여기 슈퍼포지션이라는 게 굉장히 그 중요하고 정확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로 이렇게 여러분이 그 그림으로 가질 수 있도록 얘기를 했지만, 그래도 혹시 궁금한 학생이 있으면은 제가 정확한 그 definition 설명을 여러분께 제공하는 게 그게 마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기다 표현을 한 거예요. 슈퍼포지션이라 이렇게 정의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그거 찬찬히 보시면 이게 뭘 얘기하는 거고, 이게 그냥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주 정확하게 정의돼서 쓰는 거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슈퍼포지션 말고 뭘 얘기를 했죠? 네, 그렇죠. 코헤런스나 인탱글먼트 같은 얘기예요. 인탱글먼트나 코헤런스, 그것도 역시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를 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보시면 되겠어요. 자,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근데 이게 그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보기에. 하나만 힌트를 드리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인탱글먼트나 코헤런스는 어떤 퀀텀 시스템이 하나 있고 또 다른 퀀텀 시스템이 하나 있어요. 두 퀀텀 시스템 사이의 문제예요. 따라서 여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양자 상태하고 이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양자 상태가 사실은 두 개가 다른 시스템에서 일어나는데 이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를 하나로 봐야 된다. 따로따로 보지 말고 묶어서 하나로 봐라. 그래서 여기서 쓴 게 여기 있잖아요. 홀리스틱 스테이트로 봐야 된다. 이건 따로따로 시스템이 달라도 이게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이 퀀텀 스테이트는 연결돼 있어요. 희한한 얘기죠. 신비로운 얘기죠. 그 다음에 그럼 슈퍼포지션은 뭡니까? 이거는 두 개의 퀀텀 시스템이 아니라 하나의 퀀텀 시스템 내에서 우리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것도 저것도 아닌 제3의 것이냐 이거를 우리는 확률적으로만 짐작하는데 이것 저것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첩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한 시스템 안에 있는 한 그 양자적인 상태의 프로퍼티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한 시스템 내에서 얘기할 때 슈퍼포지션이라고 하면 되고, 갈라지지 않는 거. 시스템과 시스템이 멀리 떨어져 있는 다른 건데 이 둘이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할 때는 인탱글먼트나 코헤런스를 보통 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걸 하나 잘 가지고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여러분한테 제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에서 이 죽음과 관련해서 어떻게 볼 것이냐. 우리는 우리 클래스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교 하나를 다루니까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자, 신약 성서에 보면 요한복음서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영원한 생명이란 조에 아이오니우스라고 그리스어로 쓴 걸 우리가 영원한 생명, 줄여서 영생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은 조회예요. 조회. 이 얘기는 우리가 보통 과학에서 얘기하는 생명할 때는 비오스, BIOS에 해당해서 생물학 하면 뭐예요? 바이올로지 이렇게 할 때 비오 그건데 여기서는 그 비오스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이오가 아니고 조에를 얘기합니다.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건 뭐냐? 정의를 했어요. 오직 한 분이신 신을 알고 하느님을 알고 주님을 알고 신을 알고 두 번째 그 아버지 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자, 어떻게 보면 황당한 얘기죠. 아니 내가 신을 알았다. 뭐 머리로 알던 뭐로 알던 알았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이게 왜 영생이냐? 내가 죽은 다음에도 산다는 얘기냐? 이거 뭐 굉장히 황당한 얘기인데 다시 보세요. 여기서 신을 알고 그 신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얘기는 이 그리스어에서 기노스코라고 안다, 알다라는 말은 관계를 맺다, 관계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전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널 안다는 게 그냥 머리로 안다가 아니라 나와 당신은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를 안다라는 거는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뭐 어디 문서에 있는 걸 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와 나 사이에는 실제로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관계가 있느냐, 그 말할 게 있느냐. 자, 구약성서의 그 전통에서 보면 야다라고 하는데 야다라는 말은 비슷하지만 더 좀 다이나믹해요. 이건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관계가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 관계가 뭐냐면 함께 사는 관계예요. 동거인이에요. 동거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같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동거인이 뭐예요? 여러분 가족이 다 동거인이죠. 가족 같은 관계, 가족같이 함께 사느냐 이걸 얘기해요. 자, 다시 여기 대입하면 내가 한 분이신 그 신과 함께 사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함께 동거동락하느냐, 아예 함께 동제하고 동거하고 어려움도 기쁨도 동고동락도 하고 뭐 이거 다 포함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떨어질 수 없는 거죠. 또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느냐, 한 집에 사느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에서 말하는 조의 아이오니스는 가능합니다. 왜? 내 몸이 없어져도 나와 신과의 관계가 유지된다면 나는 그렇죠. 조의 아이오니스 상태이기 때문에 조의 상태로는 나는 죽은 게 아니에요. 왜? 관계가 살아있으니까. 내가 죽어도 내가 정보로서 혹은 퀀텀 이벤트로 뭐 하여튼 퀀텀 인포메이션으로 남든 어떻게 되든 간에 그것과 신과의 관계가 없어지지 않았다면 그리고 함께 있다고 볼 수 있다면 그거는 조의 아이오니스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교에서 얘기하는 게 그 비오스 생명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죽었다가 다시 살리고 그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신과 나와의 관계가 영원하리라. 그렇다면 너는 죽은 게 아니고 살아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건 굉장히 논리적인 얘기죠. 우리가 앞에서 본 과학적인 얘기하고도 어떻게 보면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왜?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의 몸은 없어져도 나라는 아이덴티티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내 의식이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가능한 얘기가 됩니다. 자, 신이 영원하다면 그리고 그 신이 나하고 같이 있겠다면 이거는 그냥 언어적으로 내가 유한해도 신이 나하고 같이 있기 때문에 내가 뭐가 돼요?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면 뭐 어떡합니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나는 500년만 살려고 그래도 신이 아니야. 넌 항상 나하고 같이 있어야 되는데 신이 뭐 무한히 살면 나도 같이 있으려면 무한히 사는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죽은 사람을 우리가 다시 살리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이 세상을 만든 신, 그 신이 계시다면 그 신과 나와의 관계는